차가운 속초 밤바람이 쌩쌩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707특임단의 살벌한 시가전 훈련이 끝나고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꿀같은 휴식 시간이었죠. 하선우 중사는 동료들과 함께 해안가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선우야, 오늘 훈련 때 내가 제일 빨랐지? 완전 날아다녔다니까. 최지하 중사가 소주잔을 척 들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팀 에이스야. 정말. 선우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바위처럼 믿음직한 존재였습니다. 얼음장같이 냉철하고 침착한 성격 덕분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었거든요. 두 분 중사님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박서연 중사가 오돌뼈를 주문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 있고 그냥 푹 쉬어요. 포장마차 사장님은 군복 입은 여군들이 대견한 지 흐뭇한 눈빛으로 안주를 내어주셨습니다. 짭짤한 바다 냄새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죠. 그런데 바로 그때 포장마차 입구로 시끄러운 남자 몇 명이 껄렁껄렁 들어섰습니다. 척 보기에도 번쩍이는 옷차림과 거친 말투. 평범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죠.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온 동네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사장. 여기 소주 한 병 더. 아, 오늘 기분 죽인다. 돈도 왕창 땡겼고 말이야. 크하하. 선우는 그들을 힐끗 쳐다보며 순간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랜 군생활로 다져진 동물적인 직감이 머릿속에서 위험 신호를 삑삑 보내고 있었거든요. 동료들도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진 걸 느끼고 있었죠. 그때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선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갑자기 비열한 웃음을 씩 지었습니다. 어? 야, 너 혹시 그때 그 계집애 아니냐? 순간 선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목소리,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 잊고 싶었던 기억이 거친 파도처럼 온몸을 덮쳐왔죠. 윤태석. 선우가 자기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맞네 맞아. 하선우잖아. 윤태석이 손뼉을 치며 미친 사람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야, 세상 진짜 좁다? 그때 그 문제아가 지금은 군인이 됐다고? 최지아와 박서연이 바짝 긴장한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선우의 모습은 평소에 그 냉철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어른보다 차가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죠. 분발이 주제에 여기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는 거야? 윤태석이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옛날 생각 안 나냐? 네가 그때 얼마나 찌질하고 한심했는지 말이야. 선우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5년 전 중학교 시절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뼛속까지 사무쳤던 분노가 다시 심장을 꽉 조여왔죠. 그때 일은 싹 다 내 잘못이었잖아. 안 그래?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거 아니었어? 윤태석이 계속해서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15년간 굳게 닫혀있던 운명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운명적인 상황, 그녀는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시 후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한 엄청난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동료들은 선우의 변화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평소 어떤 상황에서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던 선우가 이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죠. 포장마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오직 밤바람만이 휑 하고 포장마차 천막을 흔들며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선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윤태석을 싸늘하게 정말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죠. 가자. 선우가 동료들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선우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 자식 누구야? 최지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아무 대답 없이 뚜벅뚜벅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그 뒤를 따라 동료들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죠. 윤태석은 그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에이, 재미없게 하고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선우는 차가운 밤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다시 덧나 지독하게 아파왔죠.
그때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쉬지 않고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동료들은 선우의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며 그저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평소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던 강철 같은 선우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건 정말 처음이었으니까요. 부대로 복귀한 후 선우는 혼자 남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선우를 지켜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우야, 아까 그 사람 도대체 누구야? 최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냥 나와버렸어?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에 알던 사람이야. 그 짧은 대답 뒤로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박서영과 최지아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선우의 모습은 정말 평소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선우는 혼자 조용히 부대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군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조사를 시작했죠. 윤태석 세 글자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을 보며 선우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현재 지역 유지이자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인물로 나와 있었죠. 하지만 경찰 기록을 더 깊이 파보니 폭력 조직과의 연관성도 강력하게 의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센터 후원회장이라는 직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우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겉으로는 청소년을 위하는 척 선량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여전히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되살아났습니다. 15년 전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선우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못하는 강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죠. 윤태석은 그때도 학교의 악명 높은 문제아였습니다. 아버지가 학부모 회장이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학교에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고 다녔죠.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여학생들을 상대로 끔찍한 성희롱까지 일삼았습니다. 선우는 그런 윤태석의 악행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선생님들에게 알렸지만 아무도 그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죠. 윤태석의 아버지가 학교에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방과 후에 일어났습니다. 윤태석이 같은 반 여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본 선우가 용감하게 나서서 말렸죠. 그 과정에서 윤태석과 심하게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 같은 게 뭔데 나서서 지랄이야. 윤태석이 선우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만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선우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모든 상황이 180도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윤태석이 교장실에서 엉엉 울면서 선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 학생들이 윤태석의 편에 서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두 윤태석의 아버지에게 돈으로 매수되었거나 협박을 받은 상태였죠. 담임 선생님이었던 김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선우를 아껴주던 선생님이었지만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윤태석의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선우야, 이번 일은 네가 잘못했어.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좋겠다. 김민정 선생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선우가 억울함에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우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학생으로 낙인이 찍혔죠.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윤태석이 선우의 귓가에 속삭였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여기 있는 모두가 말하면 그게 바로 진실이 되는 거야. 이게 현실이라고, 멍청한 년아. 선우의 아버지는 딸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결국 선우가 전학을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선우의 눈에 이글이글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때의 무력했던 중학생 하선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 되어 있었죠. 새벽이 깊어갈 무렵 최지아가 선우를 찾아왔습니다. 선우야, 여기 있었구나. 밤새 뭐 한 거야?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그 억울하고 기가 막혔던 일들을 말이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지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최지아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개자식이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어느새 박서연도 다가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성격의 서연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우리가 도와줄게. 최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야. 선우는 동료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 함께 있었죠. 며칠 후 선우와 동료들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보 수집 전문가인 박서연이 윤태석의 현재 상황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죠. 선우야, 이거 좀 봐. 서연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태석이 운영하는 사업체 목록이야. 화면에는 여러 업체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정상적인 사업체처럼 보였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니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특히 이 청소년센터 후원회장 직책 좀 봐.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 최지아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답시고 실제로는 선우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그렇게 짓밟았던 인간이 이제 와서 청소년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니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죠.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선우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휴가를 내고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한 채 윤태석의 동선을 샅샅이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관찰 끝에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윤태석이 운영하는 청소년 센터 바로 근처에 버젓이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미성년자들도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고 있었죠. 겉으로는 청소년을 돕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 순진한 아이들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악질 중의 악질이야. 박서연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 선우는 직접 그 도박장 근처에서 잠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이번에는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잡아 그놈의 뿌리까지 뽑아버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교활한 윤태석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윤태석은 여전히 비열하고 교활했죠. 과거처럼 또다시 선우를 함정에 빠뜨릴 더러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우가 부대에서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대 내부가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웠죠. 하선우 중사, 헌병이 선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즉시 대대장실로 오라는 명령입니다. 선우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른 채 헌병을 따라갔습니다. 대대장실에는 이강철 부대장과 여러 간부들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하선우 중사, 앉아. 이강철 부대장이 무겁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책상 위에는 선우의 숙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들은 선우가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었죠. 이게 뭡니까? 선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폭약 제조 관련 자료들이다. 이강철 부대장이 답했습니다. 네 숙소에서 발견됐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 선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숙소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니. 말도 안 돼. 누군가 고의로 심어놓은 함정이 분명했습니다. 부대장님, 저는 이런 자료를 본 적도 없습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선우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익명의 제보까지 들어와서 선우가 군사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죠. 지금 이 시간부로 하중사의 모든 권한을 정지한다. 이강철 부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명령이다. 선우는 15년 전에 그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다시 기가 막힌 누명을 쓰고 있었죠. 그때처럼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선우를 최지아와 박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부대 내에는 소문이 쫙 퍼진 상태였죠. 선우야, 괜찮아? 최지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당했어. 선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15년 전처럼 또 똑같이 당했다고. 박서연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하지만 어떻게? 선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거야. 최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자. 그날 밤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선우가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면 동료들이 대신 움직이기로 한 거죠. 박서연이 가장 위험한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바로 윤태석의 조직에 직접 잠입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평소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의 서연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확실한 증거 반드시 잡아올게. 서연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서연아, 선우가 걱정스럽게 말렸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하는 거잖아.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지아는 부대 내에서 선우를 돕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강철 부대장을 설득해서 이번 조작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죠. 선우는 비록 공식적인 권한은 모두 정지되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까만 밤하늘을 바라보며 선우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15년 전의 그 억울함, 이번에는 반드시 내 손으로 풀어내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박서연의 잠입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윤태석이 운영하는 업소 중 하나인 카페에 취업했죠.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카페였지만 실제로는 불법 도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러 왔습니다. 서연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카페 매니저는 서연을 위아래로 슥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험은 있고? 네. 다른 곳에서 오래 일해봤어요. 서연이 미리 준비해간 가짜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한편 선우는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개인적인 조사는 계속했죠. 과거 중학교 시절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최지아는 부대 내에서 선우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철 부대장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했죠. 부대장님, 선우는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함정입니다. 최지아가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이강철 부대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하중사를 믿고 싶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서. 하지만 누군가 조작했을 가능성은 왜 생각해보지 않으십니까? 최지아가 물러서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이강철 부대장은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역시 평소 선우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성실하고 정의감 넘치는 군인이 갑자기 그런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 이강철 부대장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도 철저하게 확인해봐야겠어. 그 시각 박서연은 카페에서 일하며 서서히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관찰 끝에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카페 지하에는 실제로 거대한 규모의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도 새로운 애들 몇 명 데려왔습니다. 윤태석의 오른팔인 강민수가 보고했습니다. 좋아. 처음에는 작은 돈부터 시작하게 해. 아주 서서히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윤태석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과거 선우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 서연은 마침내 윤태석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청소를 핑계로 들어간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오래된 서류함 구석에서 15년 전 자료들이 먼지 쌓인 채 나온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선우의 중학교 퇴학 관련 서류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당시 교사와 학생들의 서명이 모두 어설프게 위조된 것이 분명했죠. 특히 선우 아버지의 서명까지도 가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교육청 공무원이었던 최진규와의 비밀스러운 연락 기록이었습니다.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내역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찾았다. 바로 이거야. 서연이 자기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수가 들어오는 소리였죠. 너 여기서 뭐해? 강민수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서연을 쏘아봤습니다. 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는 나중에 하고 일단 나가. 강민수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서류들을 몰래 사진으로 찍을 시간도 없이 밖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정보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죠. 그날 밤 서연은 선우와 지아를 만났습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자신이 발견한 엄청난 사실들을 보고했죠. 확실해. 15년 전 그 일, 전부 다 조작된 거였어. 서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픽 맺혔습니다. 15년 동안 지옥 같은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는데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아버지. 선우가 작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선우의 아버지는 딸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자책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 최재하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완벽하게 끝내야 해. 하지만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윤태석 측에서도 박서연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서연은 평소처럼 카페에 출근했지만 분위기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강민수가 서연을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들통날 위험에 처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우를 위해서, 그리고 죽어버린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버텨야만 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강민수의 의심이 점점 커지자 박서연은 더 이상 잠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 마지막 기회를 노려야 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서연이 선호와 지아에게 비밀리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 선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그냥 그만두자. 안 돼.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몰라.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마지막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윤태석의 사무실에 있는 낡은 금고를 열어야 했죠. 그곳에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은 후 서연은 쥐 죽은 듯 조용히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도박장도 운영이 끝난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죠.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된 구식 형태였습니다. 서연은 군에서 배운 특수기술을 이용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천천히 금고를 열기 시작했죠. 손에 흥건히 땀이 흘렀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딸깍. 드디어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 뭉치와 함께 아주 오래된 녹음 테이프들이 들어있었죠. 서연은 재빨리 중요해 보이는 자료들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15년 전 선우의 담임이었던 김민정 선생님과 윤태석의 아버지 윤기범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테이프에는 돈거래 내용과 함께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추악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김민정 선생님께서 하선우 그 아이를 문제아로만 만들어주시면 약속한 대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윤기범의 교활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정말 착한 학생인데? 김민정 선생님의 망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도 사정이 어려우시잖아요. 어머님 병원비도 많이 드실 테고. 윤기범이 회유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15년 전 선우가 당했던 그 끔찍한 일이 완벽하게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였죠. 하지만 바로 갑자기 사무실에 불이 번쩍 켜졌습니다. 강민수가 몇 명의 덩치 큰 부하들과 함께 들어온 것이었죠. 역시 수상한 쥐새끼가 맞았어. 강민수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정체를 밝히시지? 서연은 재빨리 테이프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민수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둘러쌌죠. 형님, 이 여자 군인입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서연의 목에 희미하게 남은 군번줄 자국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군인? 강민수의 표정이 흉악하게 변했습니다. 하선우, 그년이랑 관련 있는 거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긍정의 답이나 마찬가지였죠. 당장 사장님께 연락해. 강민수가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곧이어 윤태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묶여있는 서연을 보자마자 모든 상황을 알아챈 듯한 표정을 지었죠. 하선우, 그 미친년의 동료였구나. 윤태석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15년 전처럼 또 나한테 덤비려고 했던 거냐? 서연은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든 확보한 증거들을 선우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죠. 이 테이프들은 뭐야?
윤태석이 금고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강민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윤태석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 범죄 증거들이 발각된 것을 깨달은 거죠. 이딴 것들이 왜 아직도 여기에 있어? 윤태석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께서 혹시 모르니 보관하라고 하셔서. 강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윤태석은 모든 증거를 남겨둔 자신의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박서연이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형님?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윤태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상대가 현역 군인이라 함부로 해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곱게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일단 꽉 묶어두고 생각해보자. 윤태석이 결정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했거든요. 사실 서연은 위급 상황을 대비해 미리 일부 자료들을 선우에게 전송해둔 상태였습니다. 휴대폰의 자동 백업 기능을 이용한 것이었죠. 윤태석의 얼굴이 더욱 흉하게 굳어졌습니다. 15년 전처럼 돈과 권력으로 쉽게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선우와 지아는 서연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알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서연이한테서 마지막 메시지가 온 게 언제였지? 최지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벌써 3시간 전이야. 선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우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보낸 자료들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된 것이었죠. 선우는 그 자료들을 확인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야. 우리가 찾던 모든 증거들이야. 선우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의 안전이 너무나도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만큼 끔찍하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죠. 서연이를 구해야 해. 선우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연의 실종 소식이 확인되자 하선우와 최지아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1분 1초도 기다릴 수 없었죠. 사랑하는 동료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부대장님께 보고해야 해. 최지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우는 서연이 목숨 걸고 전송한 모든 자료들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15년 전에 조작된 증거들, 현재의 불법 도박장 운영 실태, 그리고 청소년들을 범죄의 나락으로 끌어들이는 추악한 증거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죠. 이강철 부대장실로 달려간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대장님, 박서연 중사가 위험합니다. 최지아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강철 부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우가 모든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가슴 아픈 과거 이야기부터 현재 윤태석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범죄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죠. 이강철 부대장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표정이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특히 15년 전 조작된 서류들과 녹음 테이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구나. 이강철 부대장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야, 정말 미안하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 동료 박서연 중사를 구해야 합니다. 이강철 부대장은 즉시 상황실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전 부대원에게 긴급작전을 준비하라는 지시였죠. 대한민국 최강 707특임단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군경 합동작전으로 간다. 이강철 부대장이 결연하게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저 악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야. 한편 윤태석의 아지트에서는 극도의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을 붙잡아두긴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들이 유출된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형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강민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태석은 초조하게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15년 전처럼 돈 몇 푼으로 쉽게 무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군대까지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증거들을 싹 다 없애. 윤태석이 미친 듯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수십 대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과 군부대가 동시에 출동한 것이었죠. 형님, 포위됐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윤태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죠. 건물 밖에서는 707특임단과 경찰특공대가 신속하게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도 모든 누명을 벗고 권한이 복구되어 작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선우, 네가 내부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다. 이강철 부대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 네가 직접 지휘해라. 선우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동안 피눈물을 삼키며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서서 썩어 빠진 정의를 바로 세울 때였습니다. 모든 출입구를 완벽하게 봉쇄해 선우가 헤드셋을 통해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안에 인질이 있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 최지아는 선우의 옆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선우야. 서연이, 우리가 꼭 구해낼 거야. 확성기를 통해 우렁찬 항복 권고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인원은 즉시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하지만 윤태석은 끝까지 발악하며 저항할 생각이었습니다. 박서연을 인질로 삼아 비열한 협상을 시도했죠. 하선우, 그년이 직접 와야 해. 윤태석이 건물 안에서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야 이 여자를 살려주지. 선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혼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지만 동료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선우가 결정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최지아가 간절하게 만류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잖아. 선우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우는 방탄복을 단단히 착용하고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년 만에 윤태석과 다시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왔구나, 하선우. 윤태석이 서연의 목에 칼을 댄 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15년 전처럼 또 흠씬 두들겨 맞고 싶어서 왔어? 이번에는 달라. 선우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저지른 모든 죄가 온 세상에 드러났어. 박서연은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선우를 보며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동료가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증거? 까짓 거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윤태석이 여전히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바닥은 말이야. 돈과 권력이면 다 해결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건물 밖에는 수많은 언론사들도 몰려와 있었고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우는 차분하게 윤태석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해, 윤태석. 더 이상 네가 도망칠 곳은 없어. 숨막히는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는 상황에서 선우와 윤태석이 마주했습니다. 15년 만에 끔찍한 재회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만난 것이었죠. 포기하라고? 크하하. 윤태석이 히스테릭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야. 하지만 선우는 더 이상 과거에 무력했던 중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으로 성장한 그녀는 얼음장 같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내 시대는 끝났어.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모든 걸 말해줄 거야. 그때 건물 밖에서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우의 과거 담임이었던 김민정 선생님이 경찰의 자진해서 나타난 것이었죠. 그녀는 지난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독한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왔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김민정 선생님이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5년 전 그 사건은 모든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선우는 아무 잘못도 없는 무고한 아이였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생생하게 들려오는 김민정 선생님의 증언에 윤태석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완벽한 거짓의 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느꼈죠. 저 늙은 여자가 뭘 안다고 짓거려. 윤태석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매수되었던 다른 교사들과 협박에 못 이겨 거짓말을 했던 학생들도 하나둘씩 나타나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죄책감에 억눌러왔던 양심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입니다. 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같은 반 친구였던 한 학생이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선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저희가 모두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선우야. 선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픽 맺혔습니다. 15년 동안 그 길고 외로운 시간 동안 홀로 감당해왔던 억울함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죠. 박서현도 감동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선우야,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됐어.
윤태석은 점점 더 깊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과거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죠. 이제는 정의가 승리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윤태석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때 건물 밖에서 이강철 부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태석,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조용히 나와라. 윤태석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박서연의 목에 칼을 더 바짝 대며 선우를 위협했죠. 하지만 선우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네 조건을 들어줄게. 선우가 말했습니다. 대신 서연이를 먼저 풀어줘. 웃기지 마. 네가 먼저 무기부터 버려. 윤태석이 요구했습니다. 선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기를 내려놓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활한 함정이었죠. 최지아와 다른 특임대원들이 이미 소리 없이 건물 뒤쪽으로 완벽하게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이리 가까이 와. 윤태석이 선우를 불렀습니다. 선우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동안 최지아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건물 뒤편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죠. 15년 전처럼 또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봐. 윤태석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선우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와는 달라.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바로 그 순간 최지아가 뒤에서 번개처럼 나타나 강민수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동시에 선우도 재빠르게 몸을 날려 윤태석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죠. 그야말로 환상적인 팀워크였습니다. 끝났어. 선우가 윤태석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박서연도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동료들과 뜨겁게 포옹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긴장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죠. 건물 밖으로 끌려 나온 윤태석은 수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한때 이 지역을 주름잡던 거대 권력자의 초라하고 비참한 몰락의 순간이었죠. 선우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강철 부대장이 선우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선우에게는 아직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마침내 진실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었죠. 김민정 선생님도 선우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우야, 선생님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 선우가 선생님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거니까요. 그날 밤 선우는 동료들과 함께 조용히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5년 만에 딸의 억울함이 모두 풀렸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이었죠.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선우가 묘비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믿어주셨던 딸이 마침내 해냈어요. 살랑 하고 바람이 불어와 선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딸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죠. 사건이 마무리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는 윤태석과 그의 일당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죠. 과거의 조작 사건부터 현재의 불법 도박장 운영, 청소년 유인 등 모든 죄목에 대해 아주 무거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선우는 법정 방청석에서 담담하게 판결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피눈물을 삼키며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윤태석은 조직폭력배 활동, 미성년자 대상 범죄, 증거조작 및 교사 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는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윤태석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심판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교육청에서도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15년 전 부당하게 조작되었던 퇴학 처분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선우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선우 학생의 학적을 즉시 원상 복구하고 당시 사건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약속하겠습니다. 교육청장이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선우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죠. 만약 15년 전에 이렇게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었더라면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후
선우는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707특 임단 내에 내부 신고 보호센터를 설립하는 막중한 일이었죠. 군대 내에서 힘없는 약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안심하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선우, 네가 이 일을 맡아준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강철 부대장이 진심으로 제안했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선우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시는 저처럼 오랫동안 억울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아와 박서연도 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당연히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의 끈끈한 우정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을 만큼 더욱 깊어졌죠.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최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번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박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과거 선우를 도와주었던 김민정 선생님도 찾아와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전했죠. 선우야,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되어서 선생님은 정말 자랑스러워. 김민정 선생님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우는 센터 현판 앞에서 개소연설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죠. 더 이상 힘없는 약자가 두려움 속에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진정한 정의가 승리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석자들 모두가 선우의 진심 어린 의지에 깊이 감동받았죠. 그날 저녁, 선우는 다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세상 가장 든든한 동료인 최지아와 박서연이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저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선우가 묘비에 하얀 국화꽃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살랑 하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와서 하얀 꽃잎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딸을 환하게 웃으며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죠. 며칠 후 예상치 못했던 방문객들이 선우를 찾아왔습니다. 15년 전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이제 모두 어엿한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정말 미안했다. 당시 윤태석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했던 친구가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선우가 오히려 그 친구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때는 모두 너무 어렸잖아. 친구들과의 진심 어린 만남을 통해 선우는 비로소 진정한 화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피 튀기는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짜 목표였다는 것을 말이죠. 한 달 후 센터는 벌써부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모두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었죠. 하선우 중사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후임 병사가 찾아와 깍듯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팠던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선우는 그 해안가 포장마차를 다시 찾았습니다. 15년 전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던 그곳이었지만 이제는 통쾌한 승리의 장소가 되었죠.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선우가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포장마차 사장님은 선우를 금방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여군 아가씨 뉴스에서 봤어요. 아이고, 정말 대단하시더라고. 최지아와 박서연도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출렁이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되돌아봤죠. 우리가 진짜 해냈구나. 최지아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길고 긴 여행이었어. 박서연도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선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또다시 부드럽게 물러가는 모습이 꼭 우리네 인생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결국에는 지나가고 마침내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선우가 동료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약자가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은 없을 거야. 시원한 바닷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굳건한 다짐이 가득 담겨 있었죠. 15년간의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가장 정의로운 결말을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창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며 소통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